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덕양구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전세 연장 계약이 있었고 또 사장님이랑 좀 대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좋은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되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여기선 20년 하셨는데 적자냈다고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뭐 저는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고양시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서구 동구 위쪽에 뭐 탄현이나 뭐 식사나 일산 이쪽까지 다 보고 파주 구도심까지 보고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그거 질문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좀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전체를 예를 들 수는 없어요. 덕양구에서 20년 정도 된 아파트가 제가 여기 처음 나왔을 때 24평 5구짜리 기준으로 2억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얘네가 4억까지 갔었어요. 이런 표현이 조금 안 좋게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거래가 가능한 자산이니까. 그리고 요새 이게 3억의 거래가 될랑말랑해요. 2억에서 4억 갔다가 3억이 된 건데 물론 정도의 차이가 심해요. 옛날에 2억은 안 팔리던 2억,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팔리는 2억이 됐다가 그 다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점핑 구간을 거쳐서 4억까지 가는 중간에 3억대에서는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경우의 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세시장은 별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전세시장은 사람들이 매매시장보다는 관심이 좀 덜 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요새 여기는 매매시장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 사람들이 호가를 3억을 넘게 불러도 3억 아래쪽에서 대부분 찾으시고 금매는 겨우 팔리는 정도예요. 전세는 안 나가다가 요새 좀 나가다가 다시 안 나가요. 월세랑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 제가 여기 지금 고양시 덕양구 얘기하니까 끄덕끄덕이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송파구 잠실동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대치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구성남의 일부 단지라던가 강동구라던가 성동구로 가면은 이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진짜 느리긴 하지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느린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 왜 이런가?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내려간 다음에 지금 시장의 모습이 다른 데랑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올라갈 때의 특징, 내려갈 때의 특징을 파악을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보여요. 자, 보면은 잠실동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그러면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은 대출도 어렵고 갭을 낀다 그러잖아요.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건 뭐냐면 수요는 수요인데 뭐 아무튼 간에 나중에 실거주할 마음이 있거나 투자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명의로 봤을 때는 실수요자, 일명 뭐 가수요 실수요 다 섞여가지고 어쨌건 그런 분들이 아파트를 사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 돈을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대입하면은 고양시 덕양구에 지금 그렇게 전세를 끼고 살 마음도 없고 나중에 언젠가 꼭 입주를 하고 싶고 아니면 에세파킹 여기에 집을 가져놓고 싶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장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건데요. 제가 절대로 폄하하거나 다른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그런 분들의 수요가 되게 적어요. 그럼 네가 어떻게 아냐? 이거 뇌피셜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요. 여기 올라갈 때 와봤잖아요. 제가 2억대에서 4억까지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럼 2억에서 4억까지 여기에 나와보면은 2배가 뛰었잖아요. 2배가 뛰는 구간 동안에는 나 여기 입주해야지, 여기 신혼집 마련해야지, 아니면 투자해놔야지, 이 사람들의 수요가 몽땅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억에서 4억까지 가는 동안에 초반의 모습이 있고 중반의 모습이 있고 막바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때는 다 수요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얘네가 점핑하는 구간은 뭐냐? 점핑하는 구간은 제가 봤을 때 실수요자랑 투자하는 분들이 섞여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 왔을 때도 실제 여기 사서 신혼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여기는 갭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런 곳을 많이 다닌 게 사실이에요. 그럼 왜 난 이런 데를 다녔냐?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는 여기가 전세가가 좋았다는 거죠. 전세가가 좋았다는 거는 소유하고 싶은 마음보다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잠실처럼 다시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여기가 왜 올랐는가?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얘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쓸데없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 동네, 특히 제가 그때 갔을 땐 탄현동이었는데요.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나갔는데, 이거 얘기 들으신 분들 많아요. 아파트가 거기가 2억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전세가 1억 9천인 거예요. 그럼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잖아요, 지금은. 근데 문제가, 그때는 되게 진지했거든요. 전세가 없어요. 매매가 2억이고 전세가 1억 9천인데 전세 매물이 없어요. 갭이 1000인데 지금, 그땐 그런 문제, 막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2천짜리 가격을 깎아서 1억 9천에 사서 1억 9천에 전세를 맞추는 게 지금은 되게 위험하게 들리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근데 그때는 정말 일도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이랑 비하면 너무 쉬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나중에 3억이 넘어가게 올랐거든요. 그거 왜 올라갔을까요? 네, 맞아요. 전세 수급 문제 때문에 거기 실제로 거주해야 되는 분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실의 그분들이 수요가 진짜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세를 못 구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장이니까 되게 느렸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 경기도 외곽에 2012, 13, 14년도 장 겪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들쭉날쭉 나가다가 말다가. 왜냐면 실수요자니까 입주할 집을 찾는데 급매는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 수요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오르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잡아놓고 전세 수급이 꼬인 게 완전 시장에서 드러나면은 그때 어떤 경제적 여건이나 금리를 이용을 해서 투자자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의 회복 속도나 상승 속도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엄청 느릴 거다, 답답할 거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안 팔리는 2억과 팔리는 2억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전에 제가 직접 목격했던 시장을 그대로 도입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곳은 시장이 느려요.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고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전세 수급이 완전 꼬여서 가격에 영향을 줄 때까지. 왜? 여기는 이렇든 저렇든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실제 거주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여기 고양시, 여기 덕양구 와보시면 구도심이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막 무슨 마을 해가지고 몇 단지 막 20단지, 21단지, 23단지까지 엄청 많거든요. 이 아파트 개수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사장님들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지금은 월세가 좀 비싸졌어요. 여기도 나름. 여기 서울처럼 월세 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세나 전세에 문제가 생겨서 수급이 꼬이고 여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택하는 순간이 주기적으로 와요. 이 아파트 수급상. 그러면 그때 가격이 올라가는데 유동성이나 대외 여건이 되면 투자자가 들어오는 속도가 결정이 돼요. 지금 취득세 때문에 상당히 안 좋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여기가 더블로 점프할 때 다주택자, 집이 여러 개인데 사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집을 사놓거나 투자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속 나와보면 그걸 겪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 다음번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취득세가 지금 이 상태여도 들어올 분들은 있는데 옛날보다 제한적이죠. 근데 문제는 임대차 3법으로 시장에 어떤 성격이 변해져 있고, 여기 만약에 전세가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월세로 탈출이 좀 어려워요. 옛날이랑 시장 여건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시장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만약에 실수요자가 들어오고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옛날에 비해서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예전에 올랐을 때랑 시장이 여건이 많이 달라요. 금리도 다르고 정부 정책도 다르고 여기 지금 월세 수급도 다르고 전세 수급도 달라요. 임대차 3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역시나 이 초반의 모습은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래가 썩 잘 되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강남이나 잠실의 움직임이 외곽으로 퍼질 거라고 믿냐 안 믿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 얘기를 사람들이 대놓고는 안 하고 다르게 얘기하죠. 뭐 데드캣, 더블딥, 이거는 퍼지지 않고 잠실조차 내려간다. 아니면 양극화 심화, 잠실만 올라가고 경기도 외곽은 이제 못 올라간다. 근데 저는 예전에도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있어요. 주요 입지부터 올라요. 왜? 실수요. 그걸 가지고 싶은 곳이 많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가 잘 돼서 4억을 갖고 싶어요.
회사 사옥을 지어 올릴 거예요. 어디다 짓고 싶으세요? 질문도 아니잖아요. 강남에 짓고 싶잖아요. 아파트도 가지고 싶은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여긴 일단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사람들이 처음에 사기 시작하는 이유랑 거기를 처음에 사기 시작하는 이유는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동 있죠. 양천구 목동에 반드시 거주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있죠. 학군. 대치동 반드시 거주할 이유 있어요? 있죠. 학군. 서초동 반드시 거주할 이유 있어요? 있죠. 직장이 가깝거나 변호사다. 절대 여러분 나쁘게 좀 듣지 말아주시고요. 고양시 덕양구에 반드시 거주할 이유가 있어요? 있긴 있겠지만 확 내려가잖아요.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이 시세가 움직이는 이유와 그곳이 시세가 움직이는 이유의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올라가는 폭과 올라가는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따졌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 거지 사실 지금처럼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지금은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수요 중에서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내가 집을 사놔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로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수요가 여기에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수요층이 어디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면 얻을 게 맞는데 다니기 되게 재미없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그거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거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시장을 좀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